여자친구와 결별하는 과정에서든 혹은 헤어진 이후에든 과거 찍었던 사적인 영상이 문제되어 몰카 성범죄 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애인이 자고 있을 때 나체 사진을 찍는다던가 성관계를 할 때 연인 몰카를 찍는다던가 또는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이니 크게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에 성관계 영상을 찍는 경우들입니다. 사귀는 사이이니 걸려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나중에 지울 것이라고 약속하면 되겠지 식으로 예상했다가 실제 연인 몰카 성범죄로 고소까지 당하면 막상 크게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애인 사이라면 상대방도 처음에는 찍지 말라고 거부하다가 막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나중에 지운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잊고 지낼 여지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다투거나 결별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시점으로부터 오래 지났다고 해도 몰카 촬영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까지 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승낙을 받고 찍었던 영상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 유포를 했다면 단순 도찰 사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몰카 유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정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몰카 유포 영상 사건이라고 하면 전 여친 영상을 인터넷이나 어딘가 SNS에 작정하고 뿌리는 사례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사건보다는 친구에게 전 여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보내줬다가 몰카 유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몰카 유포 경찰 조사에 불려가게 되면 물론이고 거주지 압수수색 혹은 긴급 체포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인 몰카 영상을 혼자 보관하다 들켰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 사건의 형량 및 몰카 유포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몰카 영상 유포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몰카 영상 도찰이나 유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사찰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몰카 도찰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에서는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로 구속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순 불법 촬영 사건이라고 해도 성관계 몰카나 화장실, 탈의실 도찰 사건이라면 벌금이나 집유 수준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압수수색도 진행될 수 있고 어쩌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도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라도 있게 되는 것이지 어쩌면 몇 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사기관 및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몰카 유포 형량을 결정합니다. 첫째, 영상이나 사진에 찍혀있는 노출 수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있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었는지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것인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만약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촬영했고 피해자의 얼굴도 찍혀 있어 누구인지 식별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몰카나 탈의실 화장실 몰카 처벌 수위가 다른 일반 도찰 사건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는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전송한 것인지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을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셋째,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반드시 선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상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형량 감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본인이 직접 몰카를 찍은 것은 사실이고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유포한 적은 없음에도 몰카 유포 혐의까지 적용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입장에 있게 되실 것인데요. 비교적 드문 경우이지만 가령 휴대폰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유포가 된다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 중이던 영상이 자동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고의적으로 영상 유포를 한 것이 아니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유포 결과가 초래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상 유포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애초 보관 중이던 촬영물이 연인 몰카로서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그 영상이 내 책임 없이 고의성 없이 유포되었다는 내 주장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그런 적이 없다며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고의성의 정도를 낮추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부주의에 대하여는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몰카 유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이 아닌 상호 동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내가 어딘가로 전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전히 몰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몰카 유포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최종 형량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초동수사 과정으로서 유무죄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절차입니다. 부지의한 대응이나 준비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가는 유죄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내 혐의 내용이 실제 사실보다 과하게 책정되거나 죄질 면에서 더욱 나쁘게 평가받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사건에 있어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최선일지, 억울하다면 어떤 식으로 무혐의 주장을 할지,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사받아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준비해 조사에 가셔야 합니다. 사실 경찰 조사에 가게 되면 휴대폰 포렌식 결과물에 대해 조사 당일 선별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요. 담당 수사관은 조사 이전에는 포렌식 결과에 대해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막상 조사날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취조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피의자 혼자 경찰 조사에 갈 경우라면 포렌식 결과물 선별 조사 과정에서 집중 추궁을 당할 것이기에 이때 변호인이 동석해 있지 않다면 돌발 변수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 흐름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적 대응도 중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일단 신고 접수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몰카 유포 경찰 조사 및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형량 판단에서 참작되는 것이기에 합의 외에도 경찰 조사 대응과 양형사후 준비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애초에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 사실 특정 범위를 가능한 줄이고 죄질에 대한 평가 면에서 선처받을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 시도와 더불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소명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하여 사건 발생의 경위와 유포 관련 고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촬영물 유포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단순한 반성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몰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에 가야 한다거나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검찰 송치 혹은 908 문자까지 받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의 빠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